제2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우리 정치개혁 특위가 본격적으로 정치관계법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2월 25일 수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과 정당 정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정당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유권자인 국민 중심의 선거제도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정치와 선거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뤘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중앙선관위원회에 뒀을 때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비판적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느냐 아니면 별도의 독립기구로 두느냐 이 역시도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 13일까지 확정해야 되는 게 법률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선거구 획정하는데 몇 달 이상 걸리는데 지금 이번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조정 대상이 60개가 넘는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보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번 4월달 법안 처리를 통해서 5월달부터는 활동을 해야 현행 6개월 전에 확정하더라는 선거법을 지킬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달에 이렇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키고 본회의 직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법이 정한 6개월 시한을 위법하게 또 어기면서 올해 연말에 가서 정말 세계사에 남을 희대의 게리먼더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의 정치개혁 의지 또 국민적 어떤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여부가 바로 4월 달에 국회법 개정을 처리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비례대표를 100명까지 늘리면은 그러면 지역구가 줄어드는 걸로 다 이렇게 좀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인구 편차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게끔 해놨어요. 그거대로 갔을 때 이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의원수에 대한 불균형, 농촌 지역의 의원수가 확 줄어버리면은 그 지방의 농촌에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대변은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의 그 지역구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헌재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또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한수를 맞추기 네. 위해서. 오히려 저는 그 지역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꼭 구시군 의원만이 지역을 대변하나 그 권역별로 대변하는 것도 그 농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에 지역구가 200명으로 줄은 조건에서 보자면 농촌 지역의 국회의원 숫자가 급격하게 줄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역주의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쪽 측면에서는 농촌 지역이 획기적으로 대표성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지금 조정될 수 있는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 24군데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한 17개 내지 18개 지역이 농어촌 지역입니다. 지금 특히 그 농어촌의 인구 감소나 고령화 등의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인구수만 가지고 따진다면 더욱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최악의 경우에 극단적으로 보면 7개까지의 농어촌 지자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의 그 대표성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은 사실은 공감은 하면서도 이렇게 특별한 대안을 참 갖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구 비례 말고 지역의 균형성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례가?
미국의 경우를 이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상원들 경우에는 주에서 2명씩을 내지 않습니까? 인구에 관계없이. 그거는 미국의 이제 역사적인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다 그렇게 가고 근데 있는 게 실질적으로 현실입니다. 보면은 어떤 대안은 없는지 대안을 좀 마련을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은 듭니다. 공직선거법 25조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결정하는 기준에 인구 이외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어느 한 자치구에 국회의원이 3명이고 표의 등가성 때문에 지역 농촌의 6개 군이 통합해서 서울특별시보다 인구가 더 넓은 지역에 국회의원이 1명이라는 게 그게 당위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만간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획정하더라도 지역 대표성이라는 부분이 좀 간과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지역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2대1로 줄일 때는 지역구 숫자를 늘리지 않고 가능합니까? 총수 300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리가 국회에서 이것을 지키려면은 이행을 하려면 선거구 지금 지역구 246석 갖고 안 된다는 게 핵심인데 지금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해서도 지역구 의석수가 더 늘어나야 되고 비례 100석을 늘리기 위해서도 이 안은 사실상 현재의 정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360석으로 늘려서 240대 120석으로 하자는 그런 국회의원 정수 확대 특권 축소안을 냈습니다.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의견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저는 충분히 그 국민들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대 국회 때 그 2100만일 때 233명이었어요. 그 지금 5천만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 인구 비례로 따져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늘릴 필요는 있는데 이제 다들 겁이 나서 욕 먹을 게에 이 말을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선관위가 제안한 그 의견 중에 석패율 제도가 있는데요. 장점으로 보면은 망국적인 지역 보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의 사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반대로 보면은 적용 대상을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물 정치인의 안정적인 당선 통로로 이렇게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런 또 견해가 있는데 이 점도 고려를 하신 겁니까? 그 석패율은 당선자하고 그 표차가 아주 가장 근접하게 떨어진 것을 애석하게 떨어졌다 해서 석패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한 것은 지역구에 출마한 2사람 이상을 동일 순위에 올려서 경쟁이 되도록 만들었고 원로 정치인이나 혹은 당에 의도적으로 그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만을 일본처럼 한 사람만을 배정해가지고 당선시키는 제도하고는 다른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 석패율제는 특정 지역의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 그러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은 수도권과 충청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될 문제냐라는 그런 기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권에는 사실상 석패율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적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과연 그러한 지역적 편중을 전체 제도를 도입하는 통일적 기준으로 설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참고로 계류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92건으로서 공직선거법은 231건, 정당법은 27건, 정치자금법 34건으로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압축적으로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최대한 이 계류 법안들을 이전 어떤 정개특위와 다르게 심의 의결하는 큰 성과를 함께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